네. 방금 전에 포용금융 문제와 관련된 얘기가 나와서 네. 사실 한두 가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 IMF 터졌을 때 우리나라 대형 금융사들 부실화됐을 때 정부에서 얼마 정도 쏟아부었습니까? 구제한다고? 꽤 많이 공적 자금 투입했죠. 제가 기억하기로 한 170조 가까이 쏟아부었습니다. 네. 계속 이슈가 됐지만은 금융권이 막대한 이익을 거둠에도 불구하고 정부 돈을 쉽게 잘 갚지 않았죠. 나중에 와서 들들 볶아서야 올해 한 7월쯤 와가지고 현재까지도 아마 70여 %밖에 상환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한 50조 가까운 돈이 남아있는 거로 4, 50조 돈이 남아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따지고 보면 큰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부로부터 그런 막대한 특혜를 받고 자기들이 부실 경영해가지고 사고 친 거에 대한 책임들은 어찌 보면 국가가 책임졌다는 얘기는 서민들이 다 책임졌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건데 그게 이제 국가 경제를 살려야 되는 금융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 살려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막대한 돈을 걷었으면 빨리 갚아서 그 돈이 금융권의 소득이 돼가지고 서민들 금융 금리라도 조금 낮춰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이 국가를 위해서 해야 될 기본적인 그 태도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와가지고 이야기되는 것이 뭐냐면 신용도라고 하는 것 자체도 제가 예전에도 금융위의 문제 제기를 강력하게 했는데 얼마나 개선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국가의 정책금융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만약에 부실화되게 되면 정부가 책임진다는 이유로 금융권을 안심시키고 돈을 푸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도 제가 깜짝 놀랐던 일이 있었어요. 어차피 부실화되면 정부가 책임진다는 돈인데도 소위 신용도라는 이유로 돈이 많은 사람들은 저금리로 주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높은 금리로 줘요. 근데 지금 시대 문제가 뭡니까? 포용금융 얘기가 전 세계적으로 왜 나오는 건가요? 사실은 소득 격차가 너무나 크게 벌어져서 모든 시장 경제를 운영하는 국가가 불평등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건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중에서도 금융이 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게 임금소득보다 자산소득으로 이어지는 격차가 너무나 커졌고 금융권을 앉아서 돈 놓고 쉽게 돈 벌기를 하고 있는데 과거에 대기업들이나 대형 금융사가 부실화됐을 때 정부가 공적 자금으로 살려줬으면 지금은 서민들이 어려워지면 서민들을 위해서 조금 더 낮은 금리로 서민들의 소득들을 좀 보장하고 지원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건 당연히 기업이 금융이 가져야 될 사회적 책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민생을 얘기하고 서민을 이야기한다라는 국민의힘에서 신용도 중심으로 운영하고 무슨 포용금융의 특혜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고요. 대통령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다라고 하면 저는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서민들, 금융으로까지 고통당하지 않게 뭐 신용도라고 하는 것이 단지 돈의 그 소유 여부에만 있겠습니까? 평상시에 얼마나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자립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도 신용도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포용금융이 우리 사회에 확대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